네, 화면도 공유할게요. 혹시 자료 못 받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서 아침에 보내드려서 제가 채팅창에 오늘 교육 자료 먼저 올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채팅창에 자료가? 네, 일단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록물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위험성 평가, 그리고 리스크와 기회 평가, 이걸 통해서 안전보건 목표 달성 계획 수립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어저께 환경영향 평가 관련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게 구조는 동일합니다. 어제는 환경 영향 평가였던 게 오늘은 위험성 평가로 바뀐 것뿐이고 우리가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한 거랑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꼭 지켜야 되는 준수 의무사항이 뭔지 파악한 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안전보건 목표를 오늘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45,001에서 다루고 있는, 그리고 오늘 이 수업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요인, 영어로는 해저드라고 하는데요. 이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상해 및 건강상 장애를 가져올 잠재적 요인이에요. 이미 발생한 게 아니라 잠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상해 및 건강상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 그럼 상해 및 건강상 장애는 무엇인가? 이 오른쪽에 이 두 번째 보시면 상해 및 건강상 장애에 대해서도 쓰여져 있죠.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까지 포함됩니다. 상태에 대한 뭐 악영향, 직업병, 질병, 사망을 포함해서 부상당하거나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 개인에게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고 조직적으로 집단으로 발생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상해 및 건강상 장애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을 우리는 해저드라고 한다,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수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어제 14,000일에서도 나온 내용이랑 동일한데, 이제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법적인 요소는 준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뿐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이렇게 단체 협약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내에서 업무하면서 지켜야 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단순히 법이 아닌 법 플러스 뭐 사내 규정이나 뭐 정부 이 지침이나 이렇게 뭐 이해관계자들과 합의상 이런 것까지 포괄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45,000일을 도입하는데 이런 모든 굉장히 광범위한 준수 의무 사항을 다루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으니 올해는 일단 법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준수 의무 사항을 좀 다루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안전보건 리스크. 그쵸. 우리 리스크에 대한 정의는 5월 29일 날 수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전보건과 관련된 리스크는 특히 이제 그냥 리스크라고 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최근에는 불확실성의 영향인데 예전에 지금 우리가 45,000일이 2018년도 버전이라서 그때는 이제 불확실성의 영향이라고 정의를 하고 리스크를, 그다음에 이제 뭐 위험 요인, 부정적인 거는 위험 요인, 긍정적인 기회 요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제가 뭐 주말에 ISO 이제 14,000일 개정되는 교육을 받고 왔는데 이제는 리스크라는 것을 개념 정의를 좀 다시 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딱 명확하게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 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을 리스크라고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을 기회라고 한다라고 명확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안전보건 리스크와
안전보건 기회 같은 경우에도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안전보건 리스크. 기회, 안전보건 기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안전보건 기회라고 하는데 이 그냥 리스크 중에서도 안전보건과 관련된 거니까 위험한 사건이 노출이 되거나 위험한 사건 또는 노출 발생 가능성 그리고 그 사건 노출로 야기될 수 있는 상해 및 건강상 장애, 심각성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과 장애가 발생할 심각성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리스크를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이고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보건 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기회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위험 요인 제거의 기회, 시스템 개선의 기회 이런 것들 기회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를 물론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우리 모든 다른 회사들도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일찍이 도입된 회사들도 이제 리스크를 중심으로 좀 다루기는 하는데 기회 요인도 반드시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리스크 기회를 결정하고 분석할 때 반드시 기회 요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해 및 건강상 장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직업으로부터 발생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잠재적인 사건은 우리가 아차 사고라고 합니다. 아차 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잠재적인 사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차 사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초래할 수 있는 발생을 하면 사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잠재적인 것은 아차 사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수용 가능한 위험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용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조직이 뭐 법적 의무, 그다음에 안전보건 방침 고려해가지고 조직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다 위험성을 거의 제로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수용 가능한 위험성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 경영 시스템이나 뭐 다른 품질 아니면 부패 방지, 규범 준수 이런 경영 시스템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안전보건은 사실 근로자들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로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29일 날 교육할 때도 45,000일에서는 리더십, 최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합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합의나 뭐 참여 이런 것들. 그래서 근로자라는 용어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직의 관리하에 업무 또는 업무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인원, 이제 직원들 얘기합니다. 퍼스널을 인원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 계약자 등 고용 형태 불문하고 최고 경영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근로자라고 한다. 참고로 용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45,000일의 독특한 부분이에요. 다른 표준에서는 최고 경영자만 중요했는데 여기 네. 통화 중이신 게 아니에요? 혹시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의 차이점을 조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요.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 중에 어떤 게 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참여입니다. 파티시페이션. 참여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래서 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뭔가 협상을 진행하고 뭐 아니면 의견을 정말 효력 있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참여이고 협의는 의사결정 내기 전에 그냥 의견을 구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피드백,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피드백을 듣기 위해서 의견을 구하는 정도, 자문을 구하는 정도가 협의, 직접적으로 뭔가 의사결정 활동을 하는 것을 참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원, 아까 근로자 혹은 인원들이 업무 목적으로 근무하거나 업무를 위해서 이동할 필요가 있는 조직화에 관리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를 우리가 오늘 할 건데 위험성 평가랑 관련된 용어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수용 가능한 위험성은 여기 앞에서도 다루기는 했는데 수용 가능한 위험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방침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제 점검이나 다양한 통제 활동을 통해서 리스크를 거의 다 해지한 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낮춘 그런 위험성을 수용 가능한 위험성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발생할 일이 없는 것을 수용 가능한 위험성이라고 하는데 위험성 평가를 할 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라는 용어도 나오거든요. 허용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비용적으로, 예산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아직 그런 시스템 개발이 아직은 덜 됐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 위험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두 가지를 약간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험성. 이제 우리가 아까 그냥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그 리스크라고 했을 때 리스크와 기회, 안전보건 리스크, 안전보건 기회라고 했을 때 그 리스크랑 동일한 개념이기는 한데 위험성 영향평가에서는 이 위험성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는 리스크라고 똑같지만 우리는 이제 앞에서 이 리스크는 리스크란 용어를 썼고 여기서는 위험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에서는 위험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위험성이라는 것은 유해한 것들, 위험한 것들 그런 요인들로부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중대성, 주도 5점 만점인데 이것을 곱해서 조합으로써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하는 위험성이라는 것을 도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험성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중대성, 가능성 점수를 부여를 하는 것, 등급을 산출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위험성 결정은 이 추정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허용 가능한 법인지 아니면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위험성 결정이라고 한다. 위험성은 이제 뭔가 뭔가 알아내는 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위험 요인, 위험이 뭐 있는지 그런 위험 자체를 위험 그 자체가 얼마나 가능성과 중대성이 있는지를 가지고서 평가하기 위한 그 요소를 위험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실제로 등급을 매겨보는 게 추정하는 거고 그 등급 매긴 추정한 것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수용 가능하다, 수용 불가능하다, 허용 가능하다 결정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영향 평가할 때랑 어제 교육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고유 위험 그 영역이 나와요. 그것을 하나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법규, 의무사항들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한테 리스크가 있죠. 과징금 과태료나 업무 제재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 법적인 준수사항도 반드시 평가하고 세 번째로는 위험성 평가, 우리 안전보건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외에 6.1항에서 다루는 리스크와 기회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라는 6.1항에 있는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는 내용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의 안전보건 목표 2026년도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 개 중에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게 ISO 45001에만 있는 고유한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로 제가 이제 우리 45,000에 해당하는 이제 그 컨설팅 대상 그룹들 이제 나눠봤더니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좀 유형화가 돼서 두 가지 엑셀 시트를 예시 자료로 드렸는데 어쨌든 위험 요인을 먼저 파악해서 위험성 평가를 할 거예요. 위험 요인이 뭐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죠. 등급 산정을 해서 위험성 평가에서 어떤 위험성이 높은 등급을 받는지 이것들을 이제 평가해서 도출을 합니다. 위험성 평가 결과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위험성을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위험성과는 별도의 리스크와 기회. 우리 그냥 조직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건강상 장애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유해 요인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기회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가 사항이라고 해서 PDC 사이클 중에 이제 P 플랜 단계에서는 조직의 외부 내부 이슈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원하는게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그 내용을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에 올해 리스크는 뭐고 기회는 뭔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뭔가 안전보건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조항이 강화가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사내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거 내부 이슈가 될 수 있고 법이 개정됐다 하면은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이 개정됐다 하면은 외부의 이슈가 변화된 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 기조 같은 게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외부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원청에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꼭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외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리스크와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뭐가 리스크고 뭐가 기회인지를 확인하고 또 평가를 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리스크와 기회를 또 도출을 하거든요.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중요한 것들, 리스크와 기회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법규, 특히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들. 이 세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우리는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 계획도 세우고 리스크와 평가해서 뭔가 리스크가 높은 것들 낮추기 위한 조치 계획,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들 어떻게 할지 조치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전보건 목표를 세운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위험 요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지 그게 얼마나 빈도가 자주 일어나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데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을 합니다.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문제, 비일상적이고 비선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인적이나 사회적인 요인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뭐가 있는지 예시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엑셀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인을 파악을 하면 각각의 요인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거죠. 얼마나 자주 발생하냐 빈도, 한 번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심각하냐, 한 번 발생하든 여러 번 발생하든 얼마나 심각하냐. 이 두 가지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렸던 그룹 A, 그룹 B 이렇게 예시 자료에서 제가 작성해 놓은 거는 이따가 엑셀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위험 요인을 먼저 파악한 거예요. 위험 요인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빈도와 그다음에 얼마나 심각한지 두 가지 둘 다 5점 발생 빈도 네. 빈도도 4점 만점이고 여기 발생 빈도와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발생했을 때 강도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요거는 이제 엑셀 파일 보고서 제가 기준을 좀 더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위험 요인을 먼저 도출을 한 다음에 그 위험 요인을 평가한다. 가능성과 중대성 두 가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결국에 등급을 매긴다. 판정 등급은 1, 2, 3, 4, 5등급까지 나오기는 합니다. 이렇게 요거 평가 등급을 매기는 게 위험성 평가다라는 것들 일단은 요 PPT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따가 우리 규정이랑 그다음에 엑셀 자료를 가지고 실제적인 내용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를 끝냈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리스크와 기회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스크와 기회는 우리의 위험 요인, 업무상의 위험 요인, 이 디테일한 위험 요인에 대한 건강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조직의 외부 내부 이슈 분석,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수업 분석이나 테스트 분석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 조직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부 환경 분석, 수학 분석, 포스트잇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리스크는 어떤 게 있고 기회는 어떤 게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 불확실성 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우리가 리스크라고 다룬다고 했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기회로 다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외부 이슈, 그다음 이해관계자들 원하는 사항들이 뭔지를 종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뭐 이렇게 발생 빈도와 영향도 를 가지고서 리스크는 5점 척도, 기회는 3점 척도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평가해가지고 리스크가 높은 것들 그리고 리스크가 낮은 것들 등급을 평가를 해서 주요하게 다뤄야 되는 리스크가 높은 것들을 주요하게 다뤄야 되겠죠. 이렇게 도출을 한다. 그 다음에 기회도 동일하게 리스크는 이제 뭔가 발생이 자주 하고 심각도도 높으면 리스크가 높게 나올 거고 기회 같은 경우에는 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면은 낮아요. 그렇죠? 근데 기회가 가끔 오면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면 3점, 영향이 거의 없으면 1점.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이것도 이제 도출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회 중에서도 3점으로 높은 것들이 있고 리스크 중에서도 이제 낮춰야 되는 거죠. 리스크를 낮춰야 되는 것도 3점으로 높은 게 있고 기회를 높여야 되는 것도 3점으로 높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종합을 해서
우리가 3점인 것들, 등급이 제일 높은 3점인 것들 위주로 해서 리스크와 기회 중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건지 기회 조치 계획서라는 것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했어요. 위험성 평가를 먼저 했고, 그래서 위험 등급이 높게 나온 것들을 위험을 낮추기 위한 목표를 수립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조직 상황 분석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리스크와 기회 중에 등급이 높은 것들은 조치 계획을 세웠고, 세 번째로는 법규와 기타 요구사항 중에 우리가 기타 요구사항까지는 아직까지 다루기 어려우니 적어도 법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점검하겠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고 거기에다 더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근로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근로자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의. 참여까지는 아니어도 협의. 이것을 검토를 받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과정까지 거쳐서 우리는 목표 추진 계획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플러스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요거는 근로자 협의는 조금 뒤로 놔두고 이 세 가지 위험성 평가, 리스크와 기회 평가, 준수 의무사항, 준수 평가 한 것을 종합을 해서 올해의 목표, 세 가지, 네 가지,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목표를 세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도 목표 있으면 적고, 뭐 올해 목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도출한 근거,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돼서 우리가 목표를 도출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엑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작성을 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성 평가를 먼저 하고 그래서 위험성 높은 것들 개선 실행 계획을 세우고 리스크와 기회 평가한 것도 높은 것, 리스크 등급 높고 기회 등급 높은 것들 조치하기 계획을 세우고 이 두 가지 플러스 법규 준수사항까지 세 가지를 종합해서 올해 목표를 엑기스만 뽑아서 목표를 세운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엑셀 표에 이렇게 이런 문서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엑셀 표를 직접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엑셀 표를 보기 전에 우리 규정을 한번 보고 그 규정에 있는 그 리스크 평가 방법, 기회 평가 방법, 그리고 위험성 평가 방법 이것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 공유를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쪽이 많아서 사실은 4만 5천의 위험 안전보건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실은 저기 기업들 대부분이 4만 5천에 지금 신청하신 기업들이 네 여기 앞.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장애들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볼 거고 죄송해요. 이전에 제가 규정을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죠. 4만 5천일 리스크 관리 규정부터 볼게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고 안전보건 관련된 리스크 관리 규정인데 어저께 환경 들으셨으면 환경도 리스크 관리 규정이 있고 그거랑 거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리스크 평가 기준은 동일한데 앞에 내용 쭉 보시면 되고 우리가 리스크와 기회를 조직 상황 분석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을 종합해서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하는 부속서를 위주로 볼 거예요. 평가 요령과 관련된 부속서. 먼저 리스크 평가와 관련된 부속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평가 등급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나오고, 세 번째 부속서에는 기회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고, 네 번째 부속서에는 그러면 기회 등급별 조치 기준 조치 방안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이렇게 네 가지 부속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서부터 먼저 볼게요. 네, 리스크 평가는 불확실성 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 기준이 이제 발생 빈도,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지 발생 빈도와 한 번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지 영향 심각도 두 가지 다 5점 만점입니다. 5점 만점으로 해서 리스크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1점일 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고 5점은 아주 자주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려사항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뭐 아주 명쾌한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우리 회사에서 어느 정도 점검해서 1점부터 5점을 매길 때 너무 아무것도 없이 하면은 너무 임의적이 될 수 있어서
참고 삼아 보실 수 있는 기준이고 결국에는 정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기준을 한번 보시고 그거에 맞게 발생 빈도를 1점에서 5점 중에 그리고 영양 심각도 한번 발생했을 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또 2점부터 5점. 1점은 거의 영향이 없는 거죠. 그냥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의사소통으로도 가능한 거고 이제 더 3점, 4점, 5점이 가면 뭐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사업이 계속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까지 심각성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영향도도 한번 기준을 보셔서 두 가지 다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생 빈도도 5점 만점, 영향도도 5점 만점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개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와요. 3등급인 게 가장 높은 거죠. 3등급으로 나온 거는 우리가 조치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4 곱하기 5나 5 곱하기 5인 것들이 조치 계획, 4 곱하기 4도 조치 계획을 세워야 되는 3등급으로 높은 리스크가 나오면 조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조치 기준, 뭐 이렇게 조치 방안 이런 게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의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1등급은 수용 가능. 아까 우리 수용 가능한 것과 허용 가능한 것이 있었거든요. 수용 가능한 거 1점은 우리 별도로 관리 안 해도 이미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것들. 2점은 그냥 보통 수준, 리스크의 보통 수준. 3점은 중대한 리스크,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리스크, 조치 계획을 세워야 되는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회 같은 거는 불확실성 중에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발생 빈도와 영향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앞에는 5점 척도였잖아요. 기회는 3점 척도로 진행을 한다.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엑셀표에도 제가 이렇게 몇 점 정도인지 헷갈리니까 좀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어저께 환경은 요거를 엑셀에다가는 좀 디테일하게 적지 못했는데 어제 교육을 하고 나서 3만 5천원을 좀 적어놓긴 했는데 어쨌든 리스크 평가는 5점 척도, 발생 빈도 5점, 영향도 5점이었는데 기회 평가는 발생 빈도, 영향도는 동일하지만 3점 척도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기회는 1점이라는 것은 기회가 많은 거. 언제든지 우리가 맘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우리가 빈도가 높은 거죠.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는 아니에요. 3점이 소중한 기회라는 거. 앞으로 이럴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3점인 거고 영향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효과성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기회의 요인이 크게 크리티컬하게 기회가 되지 않는 거. 3점은 정말 엄마 대단하게 우리에게 막 확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 목표 달성의 효과를 아주 볼 수 있는 큰 기회가 오는 것을 3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3점 중에서 이제 3 곱하기 3인 경우에만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 평가 등급은 1, 2, 3등급, 리스크 판정 등급은 3등급이었고 기회도 동일하게 3등급이에요. 근데 요거는 영향도와 빈도를 3등급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간소화한 표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3점, 3 곱하기 3, 영향도도 3점이고 빈도도 3점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기회로 평가해서 조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렇죠? 낮으면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중대한 기회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조치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 규정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규정도 한번 볼게요. 네, 위험성 평가 규정도 뒤에 부속서 위주로 보겠습니다. 네, 부속서 1번은 위험성 평가 대상, 주기, 책임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거에서는 이제 이런 정보의 종류 이런 것들, 정보의 종류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부속서 3에서는 안전보건, 유해 위험 정보 작성 요령 이렇게 되어 있고 부속서 4번은 위험성 요인 파악하는 요령 예시자료 위주로 좀 쓰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부속서 5번이 현재 위험도를 평가하는 요령 그리고 이제 6번이 위험도 평가 등급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7번째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 중대한 리스크, 수용할 이렇게 등급이 높게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실행 계획을 세워서 작성을 관리할 건지 유형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는 부속서 5, 6, 7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거니까. 부속서 5 보시면은 네, 이 위험성 평가 요령인데 위험성도 이렇게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 빈도 평가 기준 4점, 발생 빈도는 3점.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랑 강도 이 두 가지를 평가를 할 건데 발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관리 방법과 얼마나 자주 발생한지 두 가지 가능성, 관리 방법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를 가지고서 발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4점 만점, 3점 만점이에요. 여기 있는 표를 잘 보시고 발생 가능성이 관리 방법,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서 빈도를 낮추는지 줄이는지 관리하는 점수 1, 2, 3, 4점. 그다음에 가능성, 관리하는 것과 또 별개의 가능성 3점 만점.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서 우리가 발생 가능성 매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생 가능성 등급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1, 2, 3, 4점으로 등급을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서 1, 2, 3, 4점. 왜냐면은 요거는 4점이잖아요. 관리 방법과 관련된 거는 1, 2, 3, 4점이고 빈도, 가능성과 관련된 건 3점. 곱하면 4, 3, 12점 만점이거든요. 그 중에서 곱해서 2점 이하면은 이제 발생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3점에서 5점 사이면은 발생 빈도가 뭐 중하위, 그다음에 6점에서 8점이면은 발생 빈도가 3등급, 9점 이상이면은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은 제일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발생 빈도가 높은 게 9점 이상이면 4등급 이렇게 나와서 4등급 체계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근데 이 발생 가능성은 두 가지를 관리 방법과 가능성 두 가지를 가지고서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한 두 번째가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 중대성, 강도 평가를 하는데 강도 평가를 위해서도 강도 평가를 위해서도 이제 이렇게 관련 벽구나 기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이제 3점 만점 그리고 여기 보건이나 안전 유해성,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도 3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얼마나 강도가 높은지를 평가할 때는 위험성 정도라는 것과 그다음에 관련 법규 및 기타 영향이라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둘 다 3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최고로 중대성 강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3 9점 만점이 되겠죠. 그래서 점, 네. 이 부분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수정해서 드려야 될 거. 9점 이상. 요거는 요거 제가 약간 수정해서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두 가지 발생 가능성도 두 가지를 평가해서 4 곱하기 3 12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고 강도는 3 곱하기 3 9점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요거는 5등급 체계로 중대성을 관리를 합니다. 리스크와 기회 평가에서 리스크와 기회는 3등급 체계로 관리를 했다면 위험성 평가는 5등급 체계로 관리를 해요.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위험성 평가가 뭔지 리스크와 기회가 뭔지 이 두 가지를 개념을 좀 명확히 하는 것도 좀 헷갈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평가 방법, 기회 평가 방법도 뭐 5등급 체제냐 3등급 체제냐 등급 결정할 때는 뭐 3등급이냐 뭐 4등급이냐 이런 게 좀 막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 규정에 있는 내용들이 를 중심으로 해서 좀 규정을 봐가면서 엑셀표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는 이제 5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당연히 5등급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거는 아마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걸 5등급이라고 하고 보통 3, 4등급 나온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1, 2, 3, 4, 5등급으로 나올 때 비교하는 게 발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과 피해 강도라는 것 두 가지를 보는데 발생 가능성도 한 번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으로 아까 봤잖아요. 두 가지 관리 방법과 또 가능성이란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평가를 했다라는 것, 발생 가능성, 그다음에 강도의 등급, 피해 강도의 등급도 두 가지를 가지고서 평가를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위험성 정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법규, 기타 영향과 관련된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평가해서 나온 점수를 또 다시 5 곱하기 5 매트릭스에 넣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기는 한데 복잡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또 여러 번 돌려봐 주시고 우리 PDF 자료도 봐주시고 규정도 봐주시면서 엑셀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엑셀에 이제 예시 자료를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수정 보완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시를 보면서 이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A그룹, B그룹 두 개로 나눠 놓기는 했는데 이제 요쪽에는 실험실 개발이 들어가 있는 이 회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는 이제 거의 이제 사무직, IT 소프트웨어 응용 개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IT여서 사무직 종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회사가 포함이 되는 이 사무직 종 것부터 한번 볼게요. 제일 앞에 것부터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법규. 우리가 준수 의무사항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려서 준수 의무사항을 다 파악하고 확인해야 되지만 올해 최초이고 이제 법적인 거 외의 것까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도 최대한 잘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준수 의무사항의 여러 범위들, 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뭐 이해관계자가 요구한 사항 뭐 다 있겠지만 적어도 법은 우리가 꼭 지키자는 측면에서 준수 의무사항 중에 법을 중심으로 법규 등록 대장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뒤에 뭐 소방법, 여러 가지 이제 또 건강상 장애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가정 양육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 관련된 법을 제가 여기다 작성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게 뭐 이렇게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준수평가표 이렇게 법규 등록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 중에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몇 조에 어떤 내용을 위반하면 우리한테 어떤 과태료가 있는지 어떤 벌금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관련 문서라고 써놓은 거는 제가 임의로 써놓은 거니까 우리 회사의 관련 문서로 바꾸셔도 돼요. 네, 바꾸시면 되고 준수하고 있으면 C, 안 하고 있으면 NC, 해당 없으면 NA. 다 씌워야 되겠죠. 만약에 NA인 거는 우리가 아마 목표, 환경 목표, 아니, 안전보건 목표를 세워가지고 직구들을 일원으로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마 다 C일 겁니다. 준수 여부는. 그래서 각각의 법별로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준수,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회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데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해 주시면 되고 웬만하면 삭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관련성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건 없을 거고 제가 미처 넣지 못해서 추가해야 되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규, 우리가 꼭 준수해야 되는 법이 뭔지를 확인을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할 거예요.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먼저 위험 요인을 먼저 파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려면 우리 부서의 업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전 부서에 해당하는지, 사업 부서에만 해당하는지, 개발팀에만 해당하는지, 또 그 활동이 어떤 건지를 나열하는 게 먼저 조직 상황을 파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활동이 빠져버리면
이후의 위험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 활동들을 업무 분장표나 RMR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활동에서 빠지는 내용이 없도록 처음에 시작부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 활동이 없으면 이 뒤에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안전보건과 관련된 위험성 요인들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사무직이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활동은 제가 다 일단 작성을 해본 거예요. 작성을 해봤고 사무 업무, 뭐 야간 과로 업무, 이동 출퇴근하는 거, 뭐 법인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 또 우리가 뭐 우리가 전기를 쓰니까 전기 화재 예방, 또 무거운 것들을 들고 소프트웨어, 또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입히거나 하면 뭐 무거운 거 들고 다닐 수 있어요. PC 같은 것도 무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사무 환경, 공기질이나 조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감정노도, 정신적인 것도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건 다 넣어봤는데 혹시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으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거, 야근과 과로가 너무 많다. 개발 업무 특성상 야근과 과로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랬을 때 야근 장시간 업무가 직무 스트레스로 오고 번아웃이나 우울감까지 벌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얼마나 자주 발생할 건지 발생 빈도와 피해의 강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위험성을 평가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발생 빈도도 관리 방법과 이 가능성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고 얼마나 중도해야한지 강도는 위험의 정도와 법규 영향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봤습니다. 두 개를 곱해서 각각의 총점을 나오고 각각의 등급이 나왔죠. 그리고 이 각각의 등급을 또 검토해서 최종적인 위험성 등급이 나왔었다. 여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규정을 집을 보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뭐 규정집을 보고 적어놓기는 했으니까 근데 막 평가를 임의대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는 야간 장기간 업무 별로 빈도가 낮아, 1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시고, 숫자를 바꿀 수도 있고, 이 내용이 추가나 삭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웬만하면은 삭제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들어갈 내용 좀 들어간 것 같고, 그 외에 추가가 되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는 이제 우리 회사에 맞게 변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회사 봤던 규정의 발생 가능성, 발생 빈도와 관련해서 파악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측면. 관리 방법은 4점 척도였고 빈도는 3점 척도. 두 개 곱하면 12점 만점이었는데 그 12점 만점을 1, 2, 3, 4등급으로 나누면 그 기준이 아까 규정이 있었습니다. 피해 존재성 강도는 위험 정도는 3점 만점. 법규 영향도 3점 만점. 두 개 곱해서 총 9점 만점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등급으로 매겨서 요것과 요 부분은 제가 약간 좀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요 교육 끝나면은 버전 2로 해서 위험성 평가 규정 다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평가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 발생 빈도의 최종 등급과 강도의 최종 등급을 이제 곱해가지고 결국에는 위험성 등급이 나오는 거죠. 1, 2, 3, 4, 5등급까지 있었어요. 1, 2, 3, 4, 5등급 여기 보시면은 1, 2, 3, 4, 5등급 중에 5등급은 제가 아까 수용 불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했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는 3, 4라고 했어요. 1, 2는 우리가 그냥 수용하면 되는 거. 수용 가능한 위험은 아까 우리 용어정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조치가 되어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3번, 4번 위험 나온 거는 이제 우리가 좀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데 특히 사정으로 나온 게 더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선 계획으로 3, 4점은 이제 개선 실행 계획,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개선 실행 계획을 3, 4 등급이 나온 거는 세우면 좋고 그중에 특히 4점 나온 거는 반드시 안전보건 목표로 가져가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평가에 의해서는 두 가지가 4점이 나왔고 한 가지가 3점이 나와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이제 빈도에서 4점 나온 게 있고 강도에서 3점 나온 게 있고 결국 종합했을 때 위험성 높은 거는 두 가지가 나온 거야. 그쵸? 이 두 가지.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행 계획에 이 두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필요한 게 4점은 없고 3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3점. 그래서 이 3점
있는 것과 관련된 위험 요인만 가져와서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스트레스나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대책이 주당 52시간 근무제로 도입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야근 사전 승인제를 도입한다든지, 위험 근무제를 확대한다든지, 자가용 점검 도구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험도를 2점으로 낮추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담당 부서가 어디다. 조치 잘 됐는지 어떤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두 번째 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집중 개발 업무라서 뭔가 이렇게 과로나 번아웃이 올 수 있는 거네요. 이런 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EAP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인체공학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성 평가, 이제 우리 위험도가 3점이나 4점인 것들을 개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해서 위험성 평가가 마무리가 됐어요. 안전 개선 활동 결과, 이거는 이제 여기 나중에 이거 9월 30일, 10월 31일까지 완료하게 됐으니 이때 이제 작성하면 되는 거고, 일단 심사할 때는 이게 공란일 수 있겠죠. 요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공란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슈 관리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라고 해서 리스크와 기회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법규. 그래서 법규와 관련된 제일 먼저 법규 등록 대장과 준수 평가표에서 관리를 했고, 두 번째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표,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표를 통해서 도출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상당한 위험 두 가지에 대한 개선 실행 계획을 세웠고, 이제 이거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여기 03A인데, 이거 제가 예시로 적어놓긴 했지만 우리는 7월에 심사할 거니까 계획상에 우리가 완료 예정일이 9월, 10월 뒤로 가 있으면 여긴 없어도 된다. 근데 개선 예정일이 심사 전이면은 여기 작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리스크 평가까지 마무리를 한 거고, 이제 안전보건 목표를 위한 세 번째 거, 이제 리스크 평가, 기후 평가가 남은 건데, 리스크와 기후 평가 6.1항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조직의 내부 외부 이슈 분석 4.1항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4.2항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분석,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 회사의 기회와 리스크를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 이슈 분석 표부터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웬만한 거는 작성을 해놓은 거고, 이것도 환경영향 평가 어저께 했던 거랑 동일해요. 동일한 표인데, 어제는 환경과 관련된 거였다면 오늘은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내부의 이슈가 뭐가 있는지, 외부 이슈가 뭐가 있는지, 긍정적인 이슈인지 부정적인 이슈인지. 긍정적인 건 어떻게 해야 된다? 기회를 가져가. 부정적인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리스크를 가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방침으로써 기반 방침으로써 우리가 이제 표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중복 체크도 가능해요. 이거 말고 우리 내부 외부 이슈가 더 있을 수도 있죠. 추가하시면 되고, 영 상관이 없는 것들은 삭제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렇게 5가지 방침으로 우리가 표명할 건지, 이런 전원 시스템 적용 범위에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 리스크로 다룰 건지, 기회로 다룰 건지, 이 네 가지에 다 해당하지 않은 기타로 다룰 건지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이해관계자들도 이제 안전보건 관련해서 주로 고객사, 근로자, 중액 직원들, 개발진, 별도, 그다음에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 그냥 투자자, 이렇게 해서 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상중하로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이들이 관심사항과 매칭이 되는 요구사항이겠죠. 이제 공급망 ESG 안전보건 준수를 원해요, 고객사항. 그래서 요구사항이 인증을 받고 중대재해가 제로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다음에 개발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감 압박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량 조정해줬으면 좋겠고, EAP 프로그램을 좀 적극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의무적인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셔서 좋겠다. 한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심사항 대비 요구사항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어떻게 표시할 건지, 우리가 인증을 받고 중대재해 제로로 하겠다라고 방침으로 선언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 마지막에 투자자나 주주가 원하는 것들은 뭐 리스크와 기회로 다루겠다. 다 상관 이 네 가지로 다룰 수 없는 것은 기타로 다루겠다. 예를 들면은 이런 직원들의 이제 뭐 근무 환경 이런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근무 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별도의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기타에다가 표함을 해서 적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슈, 내부, 외부 이슈 분석 관리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종합을 해서 이제 리스크로 도출된 것과 기회로 도출된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앞에 여기서도 리스크와 기회에 체크된 것들 있고 여기도 리스크와 기회에 체크된 것들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뭐 리스크 평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회 평가도 하는 건데 리스크 평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생 빈도랑 영향도 두 가지 이제 5점 만점이었어요. 5점 만점 척도였고 그 5점 만점 척도를 1, 2, 3등급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고 3등급이 제일 높은 거라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가 3등급이 나왔어요. 아까 리스크로 나왔던 것들 중에 3등급인 게 뭐 이렇게 ESG 평가에서 탈락될 수 있는 리스크 인증을 못 받으며 그런 리스크가 높게 나왔고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도 높게 나오고 그렇죠? 번아웃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스크 평가해서 이제 3점 나온 것들은 우리 반드시 조치 계획에는 넣어야 되는데 이 중에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조치 계획뿐만 아니라 목표로까지 가져가겠다라고 조치 방안을 작성한 거예요. 나머지 거는 등급이 2등급으로 낮으니까 필요시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고 평가 담당 부서 뭐 이름, 날짜 이런 거 써주시면 되고요. 리스크 예시 풀도 넣어놨어요. 리스크 예시를 여러 가지로 넣어놨거든요. 이런 것들 여기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들은 여기다가 좀 추가해 주시면 돼요. 예시니까 여기 없는 것도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기회 같은 경우에도 평가를 하는데 기회는 발생 빈도랑 영향도 3점 만점이었어요. 리스크는 5점 만점에 5점 여기 25점 만점인데 최종 1, 2, 3등급으로 나왔고 리스크는 3점 만점 최대 9점인데 역시 3등급, 1, 2, 3등급으로 판정 등급을 내는데 기회는 3점.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나 나오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것도 조치 방안. 목표로 가져갈 것 아니면 조치 계획에 담을 것 이렇게 2점인 거는 필요시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하겠다라고 써놨고 이것도 예시풀을 제가 넣어놨어요. 기회 예시풀도 여러 가지를 넣어놨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스크 높은 것들, 기회가 높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치하겠다. 리스크는 낮추기 위한 조치, 기회는 높이기 위한, 강화하기 위한 조치겠죠. 그래서 조치 일정과 담당 부서, 어떤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써주셨고, 조치 대책도 아까 우리 위험성 평가했을 때 위험성 평가 실행 계획서도 구체적으로 썼던 것처럼 조치 계획서도 이렇게 조치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 내용과 맞게 여기 있는 내용에서 우리 회사에 맞게 좀 수정 보완해 주셔도 되고 크게 크리티컬하게 문제 없으면 그냥 가셔도 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치 계획서까지 다 작성을 했으면 세 가지를 다 한 거죠. 법규도 준수 사항도 확인했고 법규 사항도 확인했고 위험성 평가해서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위험 등급이 나온 것도 먼저 확인했고 그다음에 리스크 평가, 기회 평가를 통해서 또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와 기회도 도출을 했어요. 세 가지를 종합을 해서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죠. 목표 추진 계획을 세우는데 목표는 뭐 너무 많이 잡는 것보다 한 3개에서 5개 정도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4가지 목표를 잡았어요. 4가지 목표인데 이제 뭐 총 아까 여기 앞에 조치 계획서 이런 아니 여기 기회 평가서 이런 데도 목표로 가져오겠다고 써놓은 것들은 일단 다 목표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개발업이 많이 있으면 직무 스트레스 이제 뭐 번아웃을 예방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올해 목표가 세우는 거고 이거 근거가 이걸 목표로 가져온 근거가 위험성 평가에서도 직무 스트레스 관련된 게 3등급이 나왔고 리스크 평가에서도 3등급이 나왔고 준수 의무사항에도 근로기준법이 중요하게 준수 의무사항으로 도출이 됐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들었더니 야근 개선을 요구했고 이런 것들을
목표를 수립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목표를 세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이 여기 써 있는 거죠. 첫 번째, 52시간제 근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거 다 조치 계획이나 개선 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온 거겠죠. 야근 승인제를 도입하겠다. 번아웃 진단 도구를 도입하겠다. EAP 프로그램 도입하겠다. 앞에서 조치 계획과 그 실행 계획에 나온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적 안전교육을 100% 이수하겠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위험성 평가 그래서 이 등급은 1등급이긴 하지만 뒤에 등급에서 3등급이 나왔고 준수 의무 상황에 산업범위 법정 교육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도 온라인 교육을 선호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들을 세운 거고 세 번째는 중처법의 준수 의무 이행을 완료하겠다. 위험성 평가에서 당연히 사고 여기서는 이제 중대처벌법 위반 리스크 등급 3등급 그다음에 준수 의무 사항에도 중대처벌법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안전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고 마지막으로 인증을 받겠다라는 목표인 거죠. 또 여러 가지 근거에 앞에 이제 평가했던 결과들에 따라서 인증을 받겠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인증을 받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총 4가지 목표를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이수하고 준수 의무상도 지켜야 되고 인증도 취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번아웃을 관리해야 되는 거. 이게 공장이나 개발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건강상 장애와 관련된 게 지금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우리가 아마 연내 못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1, 2, 3, 4분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실적은 올해 지금 세우니까 사실은 이게 1, 2, 3, 4분기가 아니라 6월부터 하면은 7월부터 6월부터 하면 2, 3, 4 그다음 내년 1분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분기는 그냥 공란을 두시고 2, 3, 4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세우긴 하지만 이미 1분기부터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1, 2, 3, 4분기로 가져가셔도 되고 2, 3, 4 2027 1분기로 가져가셔도 되고 그거는 조직의 상황에 맞게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거는 다 못 채워줘도 심사할 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볼게요. 유사하지만 한 번 더 보면은 더 알 수가 있으니 여기는 조금 더 많아요. 여기는 실험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과 관련돼서 지켜야 되는 법규가 더 많죠. 생물 안전과 관련된 거, 화학 물질과 관련된 것까지 좀 추가를 해서 넣어놨고 더 추가가 될 게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되고 준수평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 조항, 각 법에 어떤 조항을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이 있는지 쭉 적어놨어요. 밑에도.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 추가할 거 쓰시면 되고 관련 문서도 이게 우리 회사의 문서와 다르면 네이밍 바꿔주시면 되고 준수 못하고 있으면 NA라고 쓰는데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NA면 안전보건 목표로 반드시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법규에 대한 거 파악했고 두 번째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이제 좀 더 복잡해지겠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위험 유해 정보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 체열 작업, 시약이나 용물 취급하는 거, 여러 가지 그죠? 장비 사용하는 거, 시약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아까 우리 IT 개발 업무는 여기 밑에 정부서에 관련된 것들 위주였다면 연구팀이라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유해 위험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가했는데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추가를 하실 수 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발생 가능성 빈도랑 피해 중대성 강도 2가지 측면에서 최종 위험성 등급을 평가하는데 이것도 발생 가능성도 관리 방법과 발생 빈도 2가지로 먼저 평가를 하고 위험 피해 중대성 강도도 위험 정도나 법규 영향 2가지로 먼저 평가를 해서 1차 등급, 빈도 등급, 강도 등급이 나오고 이거 2개를 종합해서 최종 위험성 등급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렇죠? 뭐는 4점 만점, 뭐는 3점 만점, 뭐는 1점 만점 이러니까 규정을 잘 보고 작성을 해달라 말씀드렸고 임의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점수 매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실 수 있다. 그러면 뒷부분도 아마 다 바뀔 거고 결국에 여기는 이제 종합적으로 아까 이제 사무직은 위험 등급이 4점까지 높은 게 없이 3점인 게 2개 나왔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연구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위험, 4점까지 올라가는 위험이 2개가 나옵니다. 3점짜리도 2개. 총, 우리가 여기 개선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할 거는 4개가 나왔네요. 우리가 3점, 4점이면은 개선 실행 계획, 여기다 목표까지 4점은 더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선 실행 계획에, 이 4가지를 다 적으면 좋은데, 저는 이제 2가지만 적었습니다. 여기 권장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일단 중대한 거 2개가 있으니까, 개선 실행 계획에도 이 2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개선 외에는 위험도를 2단계나 낮추겠다. 계획 목표를 세운 거죠. 뭐, 디테일하게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개선 계획, 그다음에 반려 찔림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거고, 이 안전 개선 활동은 완료가 된 다음에 작성을 하면 되겠죠. 공란으로 있을 수 있겠죠. 이게 평가 일정이 뭐 심사보다 더 앞이면은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위험성 평가까지 완료를 했고, 세 번째로는 네, 지금 잘 보이시는 거죠? 이 평가표가 잘 보이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보이고 있는 걸로 네, 파악을 하겠습니다. 안 보인다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제 화면이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규 파악했고 위험성 평가를 했으면 세 번째로는 리스크와 기회 평가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리스크와 기회 평가는 우리 사안에서 조직의 내부 외부 이슈 환경 분석한 거랑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원하는 게 뭔지 2개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걸로 리스크와 기회를 선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슈 관리표 작성하고 아까처럼 이거 외부냐 내부냐 부정이냐 긍정이냐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 방침이냐 적용 범위로 인증의 범위에서 관리할 거, 범위 안에 넣어서 관리할 거냐, 방침으로 표명할 거냐, 리스크로 경감 조치 세울 거냐, 기로 우리가 기회를 맞을 기회 요인으로 조치 계획을 세울 거냐, 이렇게 아니면 기타로 관리할 거냐, 이해관계자도 동일하게 그렇죠. 요거는 아까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슈 관리한 것과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을 해서 리스크 평가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리스크 평가는 발생 빈도와 영향도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등급은 1, 2, 3등급씩인데 3등급으로 높게 나온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인간보건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아까 사무 위주의 개발 업무보다는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좀 빈도가 높은 것들이 많다. 이제 각각마다 리스크마다 어떻게 우리가 조치할 거냐. 3점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목표까지 가져가고 조치계획까지 수립은 하겠다. 2점짜리는 필요시 조치계획 수립하겠다. 이렇게 조치 방안을 써준 거고 여기도 아까랑 동일한 리스크풀이에요. 여기 리스크는 동일해요. 이제 리스크 평가를 했고 기회평가도 풀이 있는데 아까랑 동일한 풀이고 기회평가도 해봤더니 이제 기회 등급이 좀 높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한 것을 종합을 해서 조치 계획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두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또 이제 결정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올해 조치할 수 있는 것들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너무 많으면 올해 또 할 것들 계획이 일부만 할 수도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들. 리스크 중에 3개, 그다음에 기회 중에 2개, 리스크와 기회 둘 다에 포함되는 거 해서 총 지금 조치 계획이 6개 수립이 된 겁니다. 조치 항목 대비 조치 대책 디테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위험성 평가랑 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조치 계획 디테일하게 써주시고 언제까지 하겠다 담당자 누구고 조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 해서 쭉 조치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 조치 계획서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 위험성 평가를 해서 나왔던 여기 개선 실행 계획에 있었던 개선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올해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목표를 수립한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는 법적 의무상도 확인해서 3가지 측면에서 올해 목표를 세우는 거고 4가지, 3가지에서 5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4가지 여기도 4가지를 세웠거든요. 이제 뭐 생물안전사고 제로화라는 목표를 세웠고 목표 0건이에요.
수립 근거, 위험성 평가에서 4등급이 나왔고, 안전 리스크 등급에서, 리스크 평가 등급에서도 3점이 나왔고, 준수 의무사항에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로자들과 협의 상에서도 나왔고, 이렇게 근거를 통해서 생물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세웠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안을 찔림 사고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왜 목표로 도출했냐 근거가 적혀져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세부 추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밑에도 그다음에 이제 또 번아웃 예방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그리고 이제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것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3번, 4번은 아까 앞에 거랑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 달성 실적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을 위에다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 실적이나 달성률 같은 거는 네, 그때그때마다 분기별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1, 2, 3, 4분기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2, 3, 4, 2027년 1분기 이렇게 해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시간을 잡아놓긴 했는데 1시간보다 조금 더 걸렸거든요. 이 정도로 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채팅창으로 말씀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육성으로 질문 주셔도 돼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오늘 교육 마무리하면 이제 그런 위험성 평가 규정이랑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규정에 있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엑셀표 예시대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보완한 그 위험성 평가 그 규정 버전 2는 제가 요 줌 끝나면 바로 작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것도 녹화해가지고 URL 전달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자료랑 아마 다 받으셨을 건데 요 채팅창에도 올려놨으니까 받으시고 또 아니면 메일로 드렸으니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작성하시다가 혹시라도 이제 사전에 먼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궁금하다, 뭐 문의사항 같은 게 많이 있으시면은 사전에 좀 주셔도 제출일 이전에라도 주시면은 뭐 한번 검토하고 의견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되고 네, 우리 회사의 내용들을 조금 가감해서 그 예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질문 사항 없으시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